지하 주차장은 언제나처럼 서늘했습니다. 장영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아침에 출근했죠. 낡은 청소도구를 꺼내들고 주차장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그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주민들은 그를 그저 늙은 주차관리인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장영훈의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가끔씩 비치곤 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간간히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장영훈은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말수가 적은 그의 성격을 주민들은 그저 나이든 사람의 특성이라고만 여겼어요. 장영훈은 주차선을 벗어난 차량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까지 모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죠. 그의 세심함은 어디서 배워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그의 모습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장영훈은 항상 혼자 주차 관리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국방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추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끔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오랜 습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차장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직장인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장영훈은 계속해서 주차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에게는 평화로웠죠. 과거의 날카로움이 조용한 현재로 녹아든 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지하 주차장의 고요함을 깨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 세대가 경쟁하듯 엔진 소리를 울리며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장영훈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그들을 바라봤죠. 세대의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과 소방차 진입로를 막으며 불법으로 주차했습니다. 저기요, 거기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장영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차에서 내린 남성들은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에서는 거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뭐, 잠깐 세워놓는 건데 뭐가 문제야? 가장 키가 큰 남성이 장영훈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죠. 소방차 진입로와 장애인 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겠어요? 장영훈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야, 이 늙은이가 뭘 안다고 지시하는 거야? 다른 남성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남성이 장영훈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건물 소유주랑 친한 사이야. 내가 감히 우리한테 명령해? 장영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 찰나의 변화에 주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 번만 더 그러면 차 안인 당신들이 뒤로 밀릴 겁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에 세 남성은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뭐, 감히 우리를 협박해? 이 늙은이가. 긴장감이 주차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장영훈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자신의 오래된 SUV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노인의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군인의 걸음과도 같았어요. 야, 어디 가는 거야? 이봐, 우리 얘기 중이잖아.
젊은 남성들이 소리쳤지만 장영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SUV 앞에 선 장영훈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트렁크를 열었어요. 트렁크가 천천히 열리는 동안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와 작은 금속 케이스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장영훈은 먼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단증이 놓여 있었어요. 유도 8단, 태권도 9단, 그리고 국가공인 사격 마스터 증명서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꺼낸 금속 케이스 안에는 올림픽과 세계대회에서 획득한 메달들이 빛나고 있었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번졌어요.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5명의 남성들은 모두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들은 장영훈을 발견하자마자 일제히 멈춰 섰고 그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섰어요. 장 교관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4명도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관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영훈을 무시하던 세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주차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협적이던 세 남성은 이제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오만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장영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단지 트렁크에 있던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가장 키가 큰 남성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느껴지지 않았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 중 한 명이 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세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죠. 그들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주민들은 이 상황을 놀란 눈으로 지켜봤어요. 장 교관님께 무례하게 굴었다면서요? 검은 정장의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죠. 세 남성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오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훈이 트렁크를 닫고 검은 정장의 남성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구부정했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괜찮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오해였을 뿐이에요. 장영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바쁘실 텐데 왜 오셨습니까?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공손하게 대답했죠. 장관님께서 교관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주에 국가유공자 행사가 있어서요. 장영훈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미 말했을 텐데 더 이상 그런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요.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떠난 후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의 시선은 모두 장영훈을 향해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죠. 방금 전까지 단순한 주차 관리인으로만 여겨졌던 사람의 정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혹시 장영훈 선수 맞으신가요?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격 국가대표로 활동하셨던. 장영훈은 잠시 그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죠. 그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재빨리 검색하기 시작했고 곧
장영훈의 과거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영훈은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죠. 믿을 수 없네요. 전설적인 사격 영웅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니. 젊은 여성이 감탄했어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주민이 SNS에 장영훈의 이야기를 올렸고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죠. 살아있는 전설, 실제 국가대표 전투교관, 보안. 인물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야기는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역 방송국의 취재팀이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장영훈의 인터뷰를 원했죠. 하지만 장영훈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설 이유가 없어요. 취재진이 떠난 후 주민 한 명이 장영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장 선생님, 어제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나요? 정부 요원처럼 보였는데. 장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옛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주민들은 장영훈을 마주치면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죠. 불법 주차를 하던 세 남성은 다시는 아파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들이 아파트에서 퇴거했다고 해요.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장영훈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죠. 장 선생님을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명예안전지도관으로 예우해야 합니다. 한 주민이 제안했어요. 이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영훈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그저 청소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그의 겸손함에 주민들은 더욱 감동했죠. 장영훈은 여전히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국가보훈처에서는 장영훈에게 특별 감사패를 수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역시 조용히 거절했죠. 저는 이미 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느 날 낯선 노인 한 명이 지하 주차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영훈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향해 경례했어요. 형, 여전히 조용한데 난 형 때문에 아직도 나라 생각해. 낯선 노인이 말했습니다. 장영훈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야지.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장영훈은 주차장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죠. 장영훈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장영훈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장영훈을 바라봤죠. 무릎이 아파요. 장영훈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장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젊은 시절의 훈련, 올림픽의 영광,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싸웠던 순간들. 하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냥 내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지. 그 말에 아이는 웃음을 지었어요. 장영훈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급하게 다가왔죠. 정말 감사합니다, 장 선생님.
어머니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장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떠난 후 장영훈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에게 있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 주차장의 평화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명예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이었죠. 그날 저녁 장영훈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과거의 사진 한 장만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의 사진이었죠. 장영훈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장영훈의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그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장영훈 자신은 여전히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영훈을 찾아왔어요. 장 선생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는 대통령이 선생님을 초청하셨습니다. 특별 만찬이라고 합니다. 장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 이건 정말 큰 영광인데요. 관리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영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화려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 주차장이 가장 편안한 자리예요. 그의 말에 관리소장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죠. 대신 존경의 눈빛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름이 오고 장영훈은 여전히 지하 주차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가끔 음료수나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은 그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죠. 장영훈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행복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장영훈은 퇴근길에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인생은 많은 기복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얕보지 마라. 그들이 지나온 길엔 역사가 있다. 장영훈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영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에게 있어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니라 매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장영훈은 이제 그런 평범한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의 트렁크에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신념과 자부심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어떤 메달보다 값진 보물이었죠.